네, 인천 중구 강화 옹진군의 배준영 의원입니다. 총재님, 네, 그 금리 인상이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정책 수단 아닙니까? 네,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네. 네, 그래서 그게 가계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가계부채는 그 부동산 안정과 밀접한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어서 보면은 금리 인상은 그 부동산 정책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총재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부동산 시장과 금리 인상은 뭐 크게 뭐 관련은 있지만은 그게 아주 중요한 결정 사안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이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8번을 실패해 갖고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값이 또 굉장히 올랐죠.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이 늘어났다고 해서 대출이 집값 상승, 전세값 상승의 요인인 것처럼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돼갖고 이제 그 규제를 했는데 지난번에 그 대출 총량 규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에는 다음 PT 보시죠. 국토부, 기재부 여기서 부동산 과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신도시 정책 이런 게 중심이 돼갖고 28번을 실패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태까지는 한국은행이 책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뛰어들어갖고 기준금리 인상하고 대출 총량 규제하고 정비사업 뭐 이런 게 해서 29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말하자면 주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난 30일 날 경제금융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대출 총량 규제에 관련해서 총재님은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 회의에서 대출 총량 규제에 대한 뭐 구체적인 안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네. 그 당시에 금융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 인식을 공유하고 네. 앞으로 이런 그 리스크를 방지하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했지. 네. 뭐 구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놓고 뭐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총재님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는데 대책 발표는 굉장히 구체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나왔죠, 이제. 네. 근데 여기서 논의한 게 바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는 누가 결정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기관이 그 권한이 있는 겁니까? 사실상 뭐 금융위원회에서도 보통 이제 금융안전 거시 건전성 정책을 추진하니까 그런 이게 결국 거시 건전성 정책 일환으로 금융위가 할 수도 있죠. 그를 총량 규제를 말이죠. 네. 어디가 할 수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요. 예. 근데 다음 페이지 좀 보시죠. 대출 총량 규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아니고요. 하는 법에도 극심한 아니- 통화 예. 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 제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회의에서 그 거시 경제 대책 회의에서 총재님이 한 말씀도 발언을 안 하시고 이 권한이 없는 금융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발표도 금융위원회에서 했다는 게 이게 직무유기 내지는 방기하지 않았나 아니면은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예를 들면 총량 규제가 어느 한 기관만의 전유물은 물론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은법 28조에 보면 금통위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 거기에 한은법에는 네. 극심한 통화 팽창기 등 국민 경제상 절실한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항상 금통위의 입장에서 보면 요걸 판단하는데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행정당국이 좀더 네. 더 적절한 그렇게 나오는 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권한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금융위원회가 권한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네 분이 같이 협의하시고 수수방관함으로써 29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 주역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총재님께서 2016년도에 저희 그 대출 총량 규제라든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대해서 그 국감에서 질의응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그때는 의원이 적정 관리를 위해 총량 관리 지도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2016년도에는 이 조치는 대출 총량을 정하게 되어버리면 어쨌든 시장 원리를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또 혹시 이런 경제 주체들에게 미칠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반대하셨고 이번에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금융위가 이거를 추진하고 나왔는데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도 없으세요. 그리고 이 대출 총량 규제가 실패한 정책입니까? 성공한 정책입니까? 대출 총량 규제의 실패 성공 여부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제가 그때 5년 전에 발언한 요것은 사실 지금도 저희 뭐 이런 같은 입장입니다. 예, 총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볼 땐 실패했습니다. 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연말까지 대출 총량을 전세 대출과 집단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제 정책적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뜨거워라 하고 이제 물러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느는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동산 정책에 이미 이제 인볼브가 되셨으면 정확하게 입장을 정하시고 책임을 지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정부에 비상정하게 공조하거나 후원 내정을 하거나 하지 말고 중앙은행으로서 상호 정책을 지향하는 기관으로서 중심을 담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 제가 3개 듣도록 하겠습니다.